배우 이철현입니다. 예. 최익준 교수님한테 여쭤볼 게 안 그래도 14프렌치 정도는 사실은 프로글라이드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 18프렌치는 그냥 두 개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한데 16프렌치를 하다 보면은 프로글라이드를 하나 걸고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서 안 그래도 팬버실 같이 쓰는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온 방법대로 하면은 저희는 보통 프로글라이드 다 실 땡겨 넣고 마지막에 NGO를 찍어서 킹킹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하는데요. 혹시 빼모실 같이 쓸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,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예 프로글라이드를 다 끊어 놓고 빼모실을 쓰는데 그게 맞는 건지, 아니면 프로글라이드 긴 실만 땡겨 놓고 그다음에 빼모실을 하고 마지막에 커트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두 번,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트가 다 들어가고 실이 끊어져야지 그 위에 페모실 디스크가 안쪽에 있는 디스크랑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가 덮이기 때문에요. 노트를 끊는 게 맞을 것 같고, 아니면 페모실 노트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페모실 바깥쪽 아우터 디스크가 덮이고 난 뒤에 이제 끊으려고 하면은 노트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잘못했는데. 킹킹 되는 거 이런 거를 마지막에 NGO 찍고 나오는 편이거든요. 혹시나 킹킹 되거나 스테노시스가 오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컴프레션, 매뉴얼 컴프레션 하려고요. 근데 저렇게 같이 페모실이랑 같이 쓰는 경우에는 NGO를 좀 찍으시나요? 어떻게 하는 건지. 특별히 페모실을 쓴다고 더 NGO를 더 찍어보거나 하지는 않고, 오히려 이제 프로글라이드가 처음에 이게 그 톨터스티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프리클로저 할 때 프로글라이드 넣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자들한테 페모실이 훨씬 더 득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피모실을 쓰는데 아까 최익준 선생님 한 거 보면 피모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로글라이드를 피모실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프로글라이드를 조이고 너트를 끊고 그 다음에 프로글라이드를 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저 피모실을. 근데 이제 프로글라이드로 충분히 이거를 묶고 끊고 그다음 와이어만 남겨두면 그 다음에 피모실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피모실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너팅을 하게 되면 이게 충분히 너팅이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. 그 페모실 디바이스만큼만 두껍더라도. 남겨놓고 네. 노트가 잡히는 거라서. 예. 그래서 좀 먼저 저는 노팅을 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남겨놓고 그다음 피모실 들어가고 디스크로 맞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, 뭘 하든 마지막에 파이널 NGO는 찍어서 확인을 해야죠. 컨트라레터럴 피그텔 갖고. 저희는 루틴으로 그냥 프로글라이드 하나만 걸고 하는데요. 한 70%, 7, 80%는 하나 가지고 다 충분한데, 이제 경우가 저희가 그 에블롯 프로를 쓰거나 쉬스를 이제 20% 쉬스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쉬스리스로 어프로치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한 7, 80% 이상 하나 가지고 충분한데요. 저희가 두 개를 일부러 안 걸리면 두 개가 이게 같이 꼬이면서 이게 클로저는 좁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프리텍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놓고 만약에 충분하자면 그 두 번째는 프로글라이드를 이제 쓰는 식으로 하는데, 뭐 페모실을 같이 쓰니 다른 것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콘선이 그거 하면서 같이 이제 이런 콜라겐이나 이런 게 혈관 안에 들어갈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잘 안 쓰고 있는데, 그게 뭐 그거는 뭐 선생님 보시면 하면 될 거고.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저렇게 스탠그래프트가 이미 들어가 있고 토주스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피엔 익스펜더블 이시스가 그렇게 서포트가 좋지가 않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쉬스를 셀프 익스펜딩 밸브에 쉬스를 미리 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어느 정도 서포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하면은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, 그 이시스는 거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잘 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. 토주스한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추가적인 또 퍼클러스 두 개보다 그 컨비네이션 이렇게 하는 게 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? 그 프로그램 두 개가 아무래도 그 오퍼레이터의 능숙도라는 게 조금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페모실을 추가를 하나씩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뒤에 블리딩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그 프로글라이드 두 개 쓰는 거가 두 개 쓰고 뭐 펌핑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이 드는데도 불구하고, 근데 이제 레지듀얼하게 남은 그런 이게 또 올데이지고 바스큘라 컨트랙션이 잘 안 되니까
레이트 블리딩, 그다음에 레이트 서브큐테너스 히마토마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피모실 쓰고 나면 그런 레지dual한 이 리키지되는 포션을 그나마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좋다 이런 데이터들이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있겠죠. 같습니다. 뭐고 선생님 말대로 뭐 인트라 아테리얼 안에 뭔가 남겨두는 거, 스페이스 아큐파잉 뭐 그런 측면에서는 꼭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 머티리얼 뭐 피 한 방울 안 나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건 뭐 좀 손에 잘 익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저나 그 최 선생님한테 한 거 그 라이프 스트림은 사실은 스테노시스 인디케이션이라 세일링에는 보험이 안 되는 작업이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빵꾸 나서 아까 딜레이드 특히 퍼포레이션 이런 경우도 SNG 실 그라프트 말고는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시들방에 큰 혈관에 빵꾸 났고 떼우려고는 셋업이 늘 이렇게 큰 바스큘라 작업할 때는 있어야 되고 라이프 스트림은 현재 보험은 안 되는 실링 작업이다. 그리고 프로파일이 더 굵잖아요. 그래서 바스큘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세컨더리 클로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. 프로파일이 더 크지는 않는데 보통 일반 베어메타스는 차이가 일리학이 좀 더 큰 프로파일을 넣어야 될 때는 더 아니요. 클걸요? 프로파일은 별 차이가 없어요. 네. 8 프렌치 갖고 안 되고 9, 10 더 큰 아니 걸 써야 7 될 프렌치, 6 프렌치, 7 프렌치 다 들어가요. 예. 8 프렌치 코베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? 코베라 선생님 얘기하시는 코베라는 건가요? 예. 코베라는 9 프렌치 해야 보험이- 되고요. 코베라가 실링에는 보험이 되게 나오나요? 럽처할 때 쓸 수가 있어요. 럽처는 되죠. 애니리즘하고 럽처하고. 근데 코베라는 되는데 라이프 스트림은 안 라이프 되죠. 스트림은 삭감 거의 안 코베라가 돼요. 큰 사이즈가 제가 10mm 뭐 이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예, 맞아요. 예. 그 패널 선생님 혹시 질문 코멘트? 유철용 선생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박상돈입니다. 항상 그 경험 많은 케이스 잘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마 초창기의 한 케이스 말고는 엠볼라이제이션 그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플래닝 하는 것들이 프리벤션 하는데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거의 뭐 0%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측면에서 셀프 익스펜더블하고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사용하실 때 어떤 주의점을 좀 하시는지 엠볼라이제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. 잘해야죠. 일단 테크니컬한 부분 뭐 지금 이미징 뭐 소노 또 CT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우리 한정현 선생님 얘기하신 커스브 오버랩뷰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징 가이디드 테크닉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선 프랙티스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셀프 익스펜딩인 경우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 아까 김효 선생님은 당신이 스스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와이어링하고 그다음에 델리버리 시스템의 그 조화를 하는 거를 혼자서 다 하신다. 그리고 세컨 오퍼레이터는 돌리는 작업만 하게 하고 인스티튜트마다 다 그런 어떤 그 팁이나 또 거기에 적절하게 최적화된 그런 어떤 시스템을 팀 워크를 가지면 될 거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셀프 익스펜딩인 경우에는 그 퍼스트 오퍼레이터하고 저같이 이제 팀워크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밸브의 얼라이먼트하고 그다음에 그 밸브의 뎁스를 결국 셀프 익스펜딩은 저희가 뭐 그 앵글을 결정할 수는 없고 뎁스만 결정하는 건데 그 뎁스를 최적화하는 게 코스브 오버랩 뷰인데 그 뷰를 갖고 시작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세컨 오퍼레이터하고 포스트 오퍼레이터하고 와이어와 델리버리 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엑시스하고 뎁스를 조율하는 게 그게 아트인 것 같습니다. 그거가 잘 되면 사실은 가장 최적화된 포지션에 그 밸브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세컨 오퍼레이터랑 평소 술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이
랍보 간격을 잘 이심전심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밸런 익스펜더블인 경우는 셀프 익스펜더블하고는 조금 틀리죠. 코플라나 뷰를 적절하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금 사피엔은 그 밸브 사이즈에 따른 쇼트닝의 정도가 다 틀리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포지셔닝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한번 불면 끝이니까. 근데 뭐 요새 다 잘해서 제가 지금 요 데이터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요새는 그런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케이스들이 뭐 전혀 전무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모든 걸 다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처음 경험이 이제 많지 않으실 때 이게 세컨드 오퍼레이트가 이게 인플레이션 할 때 그 블러 프레셔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때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때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처음에 코디네이션을 잘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septal 하이퍼트로피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딱 됐다가 나중에 너무 쉘로하게 되면 그때 날아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페이스메이커 넣는 걸 갖다 줄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쉘로하게 이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경험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커스 오버랩 뷰에서 우리가 굉장히 쉘로하게 넣겠다 하다가 septal 하이퍼트로피에 있거나 그러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코어가 잘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예,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질문 안 하신 분들 뭐 간단하게 좀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. 일산병원 장조입니다. 네. 연결되는 질문인데 경험이 이제 사실은 좀 더 많아야 그렇게 쉘로 임플란테이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거는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셨을 때 러닝 커브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확실히 그런 생각 그렇게 러닝 커브가 되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. 유치로 저한테 하신 질문입니까? 많이 하신 분이 얘기해 주세요. 저 고영국 선생님 많이 하셨으니까 고영국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점점 어디까지가 러닝 커브인지 잘 모르겠어요.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500케이스 넘겠지만 아직도 러닝 커브인가? 뭐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0케이스, 200케이스 정도는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예.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하신 분 글쎄,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저기 연자 중에 대답 안 하신 분 최 선생님이나 뭐 최춘호 선생님은 왜 그 스타디가 다 네거티브 나온 것 같아요?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써야 되나요 이제? 그러니까 센티넬이 이제 곧 이제 현재 들어와 있고요. 임상에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까지 물어봤더니 비용이 비급여가 한 3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추가 비용이 3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.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버롤하게는 네거티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사실은 우리 RDN도 해보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CPD 디바이스도 분명히 예방 효과가 있는 환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이리스크 환자들이 되겠죠.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거기 뭐 스트로크의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내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쓰냐 그런 환자들을 잘 솎아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? 한정규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만. 일단 뭐 아까 코스 오브 오버랩 뷰에 대한 얘기 우리 셀프 익스펜딩은 많이 하잖아요. 이게 긴 밸브고 근데 이제 아까 사피엔 밸브 얘기를 좀 주셨는데 그 사피엔 밸브는 셀프 익스펜딩 밸브에 비해서 그러니까 디스탈 플렉션도 이게 가능을 하고 그죠? 그래서 셀프 익스펜딩에 비해서 그런 디스탈 아우틱 루트의 컨피규레이션에 따른 그런 엑시스의 얼라이먼트의 문제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코스 오버랩 뷰를 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어떻게? 에볼루 시스템과 비교해 사피엔 시스템이 시간에 따른 변화상 차이는 에볼루 시스템은 에볼루 R로 오면서 페이스메이커 리스크가 좀 감소했습니다. 근데 사피엔은 사피엔 3로 되면서 아우터 스커트가 생기면서 이 파라벨로 리키지를 줄이도록 되는데 그 바람에 사실 이전 버전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현재 레이스3 데이터이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이전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그런 점을 회피하는 측면에서 아마 저런 테크닉이
제시되는 것 같고 항상 이 3커스 코플라나 뷰와 디바이스의 한 플레인에 있는 그 뷰 사이 시차가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극복하는 뭐 제안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아직 저 테크닉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. 사피엔 밸브에 대해서는. 예, 또 말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요. 오늘은 이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